반갑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마지막 강의라 그러니까 굉장히 흐뭇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제가 이틀 동안 원불교의 수행,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속에 힘을 길러서, 자력을 길러서 그걸 극대화시켜서 자기 힘을 키워서 우리가 행복에 접근하는 길이고, 그 다음날 신앙의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자기 힘만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타력의 힘을 입어야 되는데, 타력의 힘, 진리의 힘 얻어야 되는데, 진리가 어디 있냐면 온 우주 전체에, 우주 만유 전체에 확산관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들이 다 진리의 나타납니다.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거기에 잘 우리가 대해서 결국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걸 또 잘하는 요 실력이 필요해요. 이게 수행길과 신앙길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으로 접근하는 이 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마지막 날은 이것이 합산이 돼서 결국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고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길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삶의 보람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각자 자기 인생에서 삶을 사는데 다들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근데 그 보람을 어디에서 찾는지가 중요해요. 삶의 보람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일하면서? 무슨 일? 무슨 일 하고 있어요? 공연? 하여튼 자기 하고 있는 일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자기 일에서 보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항목이 일이에요, 일. 왜냐하면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 거에서 보람이 없으면, 지금 이제 제가 보면 걱정될 때가 언제냐,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할까 결정해서 이제 그 길을 간 사람이 있고, 아직 결정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할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까를 그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죠. 자, 그때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그래. 월급이 얼마지?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가 생겼어. 제일 먼저 관심이 이제 월급이 얼마냐. 그 다음엔 포지션은 일단은 꼬레비로 들어갈 확률이 커.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어쨌든 그것도 좋아. 올라요. 이제 또 이제 뭐 엄청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이제 뭐 어디로 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 또 워라벨. 워라벨이 보장되는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지, 또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내 적성에 맞는가? 이런 걸 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빼냐고. 지금 말한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근데 핵심적인 게 빠졌어. 뭘 할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거를 생각 안 해. 아무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일에 보람이 없어. 일할 때는 보람이 없어. 일은 그냥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은 적고 페이는 많아. 그러면 아주 좋은 직장이야. 왜냐? 일할 때 보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할 때 보람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우리가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행복의 길을 수행길, 신앙길 그랬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결국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그 직업이라고 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직업.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직업들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제가 첫 훈련 때 한번 여러분 그 첫 훈련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앞줄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하고 그 뒷줄까지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살기로 했어요. 네. 그 뒤에 줄은 미안하지만 하여튼 요 두 줄만 일단 뽑힌 사람들이 요 두 줄에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같이 오래 살 수는 없고 한 10년 정도 같이 살기로 그렇게 지금 했거든요.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 그랬는데 이제 집을 마련했어요. 또 커다란 집에서 방도 하나씩 주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뭐 식사도 해야 되고 뭐 같이 사니까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엄표 교우가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내가 식사할 때 요리를 내가 하겠다. 딱 이렇게 손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오 박수 쳤어. 다른 사람들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송대윤 교우가 나는 요리는 못하는데 그럼 설거지를 내가 할게. 근데 설거지가 좀 많으니까 이제 여기 옆에 서석준 교우랑 둘이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 문상윤 교우가 그럼 내가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하나씩 맡아가고 있는데 여기 부인교 교우가 나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하니까 나 방에서 음악 들을게.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근데 저 사람이 계속 나 음악을 좋아하는데 왜? 지금 네가 뭘 좋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에서는. 왜 방에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왜 그건 안 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일을 맡아서 하잖아. 근데 저 사람도 이 사람이 요리한 음식을 먹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설거지한 그 서비스도 받을 거고 청소한 그것도 다 받아 먹을 건데 예를 들어 안 받아 먹어. 딴 데서 살아. 그러면 방에서 음악을 듣든지 말든 상관도 없어요. 근데 여기 살면서 그걸 다 받아 먹으면서 나는 그냥 방에서 음악을 듣겠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위안을 얻어. 그러면 괜찮아. 와, 우리를 위해서 음악을 듣는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옆에서 노래를 불러줄게. 그러면 이제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겠죠. 예. 넌 진짜 그것만 해도 밥값 하는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노래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럼 그걸로도 이게 여기서 먹고 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로 생각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설거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가 너무 좋아. 그래, 직업이라고 하는 건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니고 얼마나 공헌도가 있느냐야. 즉, 이 모든 직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직업 있잖아요. 무슨 사기꾼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 빼고. 그거는 이제 직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정상적인 직업이라고. 정상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게 막 1000만 가지가 있는데 다 뭐냐?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게 아니면 방금 방에서 음악 들을게요 하는 것처럼 인정을 못 받아. 그걸로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직업이라는 거의 뜻 자체가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잘해. 그거랑 내가 요리사야. 요리사는 직업이에요. 요리를 잘하는 건 요리사다 하는 거랑은 동의어가 아니야. 요리를 잘하는데 맨날 그래서 요리를 잘하니까 맨날 요리를 해. 그래서 방에서 혼자 먹어. 그럼 요리사예요? 요리사란 말 뜻에는 뭔 뜻이 있냐? 요리를 해서 남한테 베풀어.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내가 과학자야. 직업이 과학자야. 그러면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매일 연구를 해. 근데 연구를 해서 지 혼자 좋아해, 방 안에서. 그리고 그걸 발표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다 비밀로 하고 죽을 때까지 하고 다 불태우고 죽었어. 공헌도가 하나도 없잖아. 이거는 취미가 과학이었던 사람이지 직업이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자는 아니야. 아까 요리사도 자기 혼자 먹어? 그럼 요리사가 아니라 취미가 요리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직업이냐 아니냐의 이 결론은요, 그걸 해서 남에게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예요. 그러면 결국 직업을 이제 앞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나는 그러면 뭘 해서 베풀 것이냐, 그냥 다 받아먹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이게 직업이에요. 그럼 뭘 해서 베풀까? 내가 힘이 세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데 내가 힘이 세니까 물건 옮기는 건 내가 할게. 물건 옮긴 게 내가 너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힘센 사람이 물건을 옮겨주면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그 일에 취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더 잘 베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거지, 그게 베푸는 게 빠지고 그냥 나 재밌으니까 한다. 그냥 재밌어. 그리고 그냥 돈 많이 주니까 한다. 그러니까 돈 많이 줘서 다 좋은데 돈 많이 받으면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일할 때 보람 없어요. 일할 때 보람은 뭐냐? 내가 뭔가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도움받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것이 일의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들고 날르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내가 힘이 세서 무거운 걸 들고 날릴 때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해. 그 서로 그 주고받는 그런 교감이 그게 삶의 보람이 되는 거고, 내가 요리를 잘해서 요리를 해서 나눠줄 때 사람들이 즐겁게 먹는 것을 요리를 할 때도 그걸 생각하면서 요리를 해. 그게 이제 이 일의 보람이에요. 내가 뭔가 남들이 힘들어하는 걸 뭔가 하면서 나도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 가난할 때도 뭐 불행을 느끼고 뭐 할 때도 불행을 느끼겠지만은 제일 불행을 느낄 때가 아무한테도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일 때. 이게 직업의 보람이라는 거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는 받아먹고만 살 게 아니라 나도 뭘 베풀까? 그걸 잘 생각해야 되지. 여기 한 20명이 같이 살아도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몇십억이 같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내가 뭘 베풀면서 사는 게 그래 내가 또 잘할 수 있고, 베풀기 위해서 잘하고 베풀기 위해서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균형이 맞춰지면서 일의 보람이 안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베푼다 하는 거, 남을 위해 베푼다. 우리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생의 참 가치는 이타에 있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참 가치가 이타에 있다. 삶을 살아가는데 이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돕는단 말이에요. 지금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인생의 참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해서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해봤을 때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터득하는 거거든요. 아, 삶이라는 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요거를 사실은 여기 한번 같이 볼까요? 57쪽 나눠드린 작은 책 원불교 정전 57쪽 한번 펴보세요. (57쪽) 펴셨어요? 여기 무아봉공이란 말이 있어요. 무아봉공 찾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예. 무아는 뭐예요? 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아. 봉공은 공을 위한다 이 말이에요. 공이 뭔데? 공사, 공익 할 때 그 공이 무슨 공자예요? 그게 공변될 공자인데, 공변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봉공, 공을 위한다. 공이 뭐냐? 전체를 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체.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가 공이요, 회사에서는 회사 전체, 여기서는 여기 이 모든 사람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성심성의를 다한다. 여러분, 우리가 첫날부터 키워드가 우리 삶의 행복을 찾아왔는데, 나의 행복이 지금 중요하지 지금 전체가 지금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이 답은 어디 있냐면 역발상에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토록 막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자꾸 행복의 길이 멀어져. 그때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밀고 갔을 때 그게 이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아요. 첫날 우리가 얘기했던 주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그 욕심을 채우려고 평생을 노력해요. 욕심, 오욕락 그 5가지를. 돈을 재물욕. 돈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재물욕, 색욕, 명예욕, 그거 남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남녀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즐기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날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라고? 그거는 인생의 윤활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좀 살아있게 만들고 생생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돼. 근데 그거는 양념을 치듯이 살짝 쳐야 돼요. 그거가 너무 과다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 음식 먹고 나서, 주식을 먹고 나서 먹는 디저트 같은 거라 그러네. 디저트가 주식이 돼버리면 이제 막 건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자제력을 가지고 적절하게 하고, 이 인생에 그렇게 하면, 적절하게 하면 인생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 근데 그걸 자제할 힘이 없으면 적절을 넘어서도 과도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냥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막 그 욕심 채우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행복은커녕 그 정반대로 가.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막 욕심 채우려고 갈 때 정반대로 욕심을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자제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하고, 그러면은 욕심을 적절하게 그건 자제하고, 길이 어디 있냐? 이게 지금 이런 성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우리의 그냥 보통 생각으로는 왜 그러지? 하는 그게 있어요. 그때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화두를 가져야 돼. 아, 그런가? 하고 해봐야 돼요. 조금 해보세요. 공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자꾸,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거기 전체가 잘 되게 하는 쪽으로 자꾸 자기가 노력을 하잖아요. 희한하게 일도 풀리고 자기 기분도 좋고 다 좋게 돼 있어. 이거는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세계예요. 근데 왜 그러냐?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전체 하나예요, 하나. 전체 하나인데 마치 딱 전체 나머지는 모르겠다,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나 혼자 살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고 인생이 안 풀려. 근데 이걸 몰라요. 굉장히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풀린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그것도 안 풀린 거예요. 그거 돈 많이 벌면 안 풀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신법 자체가, 마음 쓰는 것 자체가 지금 딱 이렇게 자기만을 위하는, 아까 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그런 걸로 딱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생이 풀린 게 아니고 그 안에 행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시 이제 조금 뭐 즐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보람을 느끼고 정말로 더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기는 아직 근처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핵심을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할 때 항상 역발상의 그것이 중요해. 이렇게 욕심을 채운데도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지금 반대로 하냐? 반대로 했을 때 일이 풀려요. 요것을 잘 명심하시고, 우리 전체가 하나라는 거, 이거는 깨달은 자가 보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문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70조, 이렇게 80조 개 또는 100조 개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이제 세포가 있는데,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세포가 하나하나의 생명체예요. 세포가 태어나고 세포도 죽어나가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 그렇게 수많은 세포들이 각자가 다 생명체라서 옆에 세포는 살아있고 이 세포는 죽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세포가 몸 전체로 보면 하나지. 마치 이와 같은 거거든. 이 우주 전체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이 모든 세포들이 각자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태어나고 죽어. 그러니까 각자의 생명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몸 전체 이것을 위해서 거기 합력하는 게 필요해. 그거를 잘 할 때 이게 건강한 몸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그러지 않는 세포들이 있어. 그 세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암세포라 그래요. 근데 암세포가 그 세포 안에 무슨 병균이 있다거나 무슨 나쁜 게 있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그런 게 없어. 단지 뭐냐? 몸 전체에 합력하질 않아. 몸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상관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증식해.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게 자기가 증식. 근데 문제는 그게 존재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몸 전체 에너지를 계속 빨아먹어. 그리고 몸 전체에 공헌하는 바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병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 세포가
그러한 세포들이 자꾸 증식하면 그 세포가 있는 장기부터 망가지고 그 다음에 몸 전체가 다 함께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지금 우주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하면서 아무 문제점을 못 느껴. 전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바로 방금 말한 암세포의 그런 정신이에요. 그럼 무슨 상관이냐. 근데 그런 세포가 많아지면 이제 그것이 많아진 거기가 조직이면 조직, 어디면 어디가 그냥 같이 망하고 그게 이제 그런 데가 더 이제 많아지면 이제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서 같이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것이 그래서 왜 깨달은 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자기를 놓고 전체를 위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는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자기 일도 풀리고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져. 전체를 자꾸 위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자기 단에 단 전체를 위하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 사람 싫어요? 왜 저런 사람 들어왔지? 왜 단 전체를 위하는 거야? 도둑놈 집단도 그런 사람 좋아해. 도둑놈 집단도 지만 생각하면 싫어해. 아마 채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쉽게 그냥 나의 행복이 따로 있는데 왜 나의 행복을 놓고 전체를 위하라 그러냐. 그거는 해보시고 말씀하시라고. 하면 자기 행복도 같이 풀려나가. 그렇게 돼 있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봉공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공익심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것이 결국 인생도 풀어나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결국 궁극에 가서는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요. 깨달음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가 일단 첫째예요. 나라는 것에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공익을 위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하는 그거에 내가 합력해. 그러면 이것이 나에서 벗어날 때 이제 깨달음도 열리면서 행복의 길도 거기서 실마리가 풀려요. 나라는 거에 너무 집착해 있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막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여기 이거 자체가 이거는 깨달음의 길이 막히면서 동시에 행복의 길도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 사고방식에서 이미 행복의 길이 막혀 있어요.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끝없이 그걸 이제 거부하고 이제 일로 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그 암세포의 수준에서의 정신작용이에요. 결국은 다 같이 안 좋게 되는 쪽으로 간다. 다 막아버리고 다 죽여버려. 나쁜 짓 안 했는데 다 죽여버려. 그 이상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직업이란 남에게 베푸는 거고. 왜 그럴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우주 전체가. 근데 이거는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논리로 여기서 논란을 벌릴 일이 아니라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전체를 한번 위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반대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만 위해서 그냥 막 나밖에 몰라 그냥 아주 극단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일단 그 단에서 싫어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싫어할 거예요. 이거는 뻔하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길 찾을 때 자기가 정말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털 걸 털어버리고 해야 될 걸 하는 그 힘을 자꾸 키워나가고, 그리고 이제 뭘 털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지혜도 키워나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용기 있게 막 하는 그거 힘도 길러 나가고, 이게 수행의 길이고, 신앙의 길은 이 세상이 공정한 인과가 전개되고 있으니 거기에 맞게, 그 이치에 맞게 가는데, 어제 말씀한 가장 중요한 게 진리가 이 우주 만유 전체 사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있고 우리는 그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 자꾸 당연하게 여겼던 걸 자꾸 찾아내서 감사하는,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이 늘어나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이 늘어나. 그리고 오늘은 뭐냐? 그야말로 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좋지? 방에서 음악 듣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중심에 둘 이 일을 내가 뭘 공헌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를 가지고 고민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공익에 공익심을 가졌을 때 이것이 쉽게 풀려버려요. 그런데 그냥 이기심만 가지고 풀라 그러면은 갈수록 막혀. 이상하게 행복의 길은 막혀. 성공을 해도 막혀. 이상해. 성공해도 안 행복해. 그게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여러분 화두를 가지고 계속 가야 돼요. 지금 오늘 금방 해결이 안 돼도 화두로 들고 있어라. 화두라는 거는 의문을 품고 있어라는 거예요. 의문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딱 가슴 한켠에 품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도 자꾸 이게 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가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진짜 안 것이지,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안 거를 진짜로 알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수행과 신앙과 그리고 마지막 그 공익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것이 인생도 풀리면서 우리 영적 성장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던지는 말 후에 이제 여러분이 회화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현실 속에 적용할 때 힘든 거. 이 말은 굉장히 이건 당연한 말이고 성자들의 말이 옳은 말이에요. 근데 현실 적용을 할 때 이런 힘듦이 있고 이럴 때 잘 모르겠다가 있고, 이런 것이 여러분 단에서 회화할 때 이게 자꾸 그 의견 개진도 하고 의문 제기도 하고 또 서로들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할 때 이게 또 풀려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요 나머지 시간이 마지막이라 그동안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질문을 다 할 시간이 안 돼서 일단 그 또 질문 막 되게 많이 주신 분도 있고 막 그래서 그 중에 또 이제 골라야 될 것 같아. 골라서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분량은 좀 다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 할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대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많이 주신 분도 이제 그 중에 한 개만 뽑아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를 한참 잘못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 가벼운 경계에서는 흔들리지 않지만 긴 시간 공을 들여 온전함을 찾아가야 하는 경계에서는 포기를 하게 되고 다시 비우려는 용기가 나지 않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놓아버렸다 시간이 흘러 옅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힘으로 비워냈다 하는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질문은 가벼운 그 경계, 여기 참 그 처음 본 사람들은 경계라는 말을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이제 마음 공부할 때 경계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란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그러니까 우리 그 몸과 마음으로 다 인식할 수 있는 대상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뭐 냄새 나는 거, 뭐 전부 다. 그게 경계예요. 근데 이게 경계가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그거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대할 때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서 그 경계에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좋아서 막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공부할 때 항상 나온 말이 경계를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마음 공부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그게 돼요. 그때 마음 공부 훈련할 때, 우리가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계가 어떠하든 거기에 동하지 말아라, 부동해라, 이 말을 해. 동한다는 말은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 들어가 버려. 그 되게 못마땅한 어떤 사람의 뭐 말이나 행동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막 요란해져. 이게 끌려간 거예요. 막 그냥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이게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당하기 전에부터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절대 부동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동하지 않겠다, 요동치지 않겠다, 딱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요게 온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그럴 때, 요거가 지금 마음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어떤 경계를 당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거가 이제 그 사람의 실력이거든요. 그거가 결국 어떻게 근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못마땅해 죽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분별과 주착이에요. 분별, 주착을 놓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23쪽인가? 거기 이제 키워드 중에 경계가 있고, 경계에 부동하는 게 있고, 분별, 주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들을 다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지금 경계는 뭔지 알겠죠? 경계에 부동한다는 것도 뭔지 알겠는데, 부동하기 위해서는 분별과 주착을 놓아버려야 된다. 그럼 분별과 주착이 뭐냐?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뭘 판별해. 그러니까 구별해서 생각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차별하는 거예요. 뭘 구별하냐면 뭔가를 항상 이렇게 나누어. 분별, 나누어요. 뭘 나누냐? 이거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이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예쁜 거, 예쁘지 않은 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봐도 나눠서 봐. 이게 자기 생각의 틀이 분별이에요, 틀. 그 틀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그 자기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틀에 이렇게 맞춰봐. 사람도 맞춰보고 어떤 상황도 맞춰보고 뭐든지 그래. 그래서 이 틀에 맞으면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 좀 안 맞아. 저 사람 왜 저래? 많이 안 맞아. 그럼 저건 진짜 인간도 아니야. 근데 그게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이 강한 사람일수록 쉽게 요란해져. 쉽게 경계에 동해버려. 부동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별이란 거를, 사실은 분별을,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나누어서 생각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당연히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을 할 줄만 알고 분별을 놓을 줄을 모르면 경계의 노예가 돼. 그래서 마음 공부할 때 중요한 분별, 주착이라고 하는 건 그 분별이 이게 너무 그게 이제 굳어져서 주가 머물러 있어요.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 착은 완전히 붙어 있어. 그냥 딱 붙어버려. 그러니까 집착, 아주 강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주착을 해버려. 그러니까 분별은 아직 집착까지 완전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단계고, 주착은 아예 그것이 너무 강해서 거기 그냥 딱 그게 무조건 옳은 거고, 거기서 그냥 요지부동하는. 그래서 이걸 다 놔버려야 돼. 이걸 놓는 실력이 많을수록 경계에 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꼴보기 너무 싫은 사람이 왔는데 왜 내가 마음이 요동을 칠까요? 내가 그 틀을 끝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놔버려야지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지. 예. 여기 어떤 사람이 그 아마존에서만 살다가 온 사람이 여기를 딱 들어왔는데 막 신발 신고 막 이리로 들어와. 그때 똑같이 아마존에서 살던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어. 그리고 나랑 셋이 있었어. 나는 막 요란해져. 여기 신발 신고 들어오면.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요란할까? 왜 안 요란하죠? 그 사람은 그 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별 자체가 없어. 여기 신발 신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분별이 없어요. 없으면 안 요란해. 근데 나는 그게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 신발 신고 들어와. 딱 하면서 그냥 확 요란해져. 그러면 안 요란하려면, 나도 같이 안 요란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신발을 같이 신으라고? 청소는 당신이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기 신발 신으면 안 된다는 그 분별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란해지는 원인과 요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분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일단 내가 요란하면 내가 끌려가 버려. 끌려가면서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제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 미워해.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막어. 그걸 막어. 딱 스톱해. 스톱하고 그 분별을 놔버려. 신발을 어떻게 여기 이게 신고 들어와? 근데 신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딱 그 마음으로 딱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해서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이렇게 신발 벗고 다니는데 그런 문화권에서 산 적이 없어.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 근데 분별에 끌려가면 그게 안 보여. 그냥 저 인간도 아닌 저는 어떻게 어디 여기 법당 그러면서 그냥 막 인간도 아니게 완전히 그냥 취급을 해버리는데, 그때 그게 그 분별이 비록 맞는 분별이고 정말 정당한 분별이라 하더라도 일단 놔야지 안 요란해지고 안 끌려가. 그래서 안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미워한 마음으로 잘 생각하면 보이기 시작해. 왜 저러는지. 그래서 난 방법을 생각해. 어떻게 가서 이제 잘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얘기가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최선의 방법,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서 결국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것이 이 원리니까, 요게 경계, 부동하고 분별, 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이게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돼. 이게 다 이론으로는 알았어. 근데 실제로 할 땐 계속 열받아. 그래서 분별 놔야지 안 나죠. 어떻게 저러지? 계속.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도 또 불쑥,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계속 올라와.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연습을 하다 보면 진짜로 나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세상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진짜로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나아지면요,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미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어떨 땐 사랑스러워. 그러면 진짜로 놓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 온전을 회복했으니까 온전한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가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그전에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온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경계에 끌려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미운 마음이 탁 가득 차 있으니까 위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좀 매운맛을 보게 할까. 딱 그 연구하는 방향이 달라져. 근데 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도하잖아요. 말빨이 먹힐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근데 위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되게 좋게 말했는데도 이상하게 말빨이 안 먹혀. 이게 이 세상은요, 서로 기운으로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마음을 진짜 거기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요것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주신 분은 가벼운 경계에서는 그게 되는데, 어떤 길게 공들여야 되는 이런 것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그냥 시간 지나가지고 그냥 해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탁 이게 해결됐다.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말한 이걸 연습 많이 해야 된다니까. 금방 되지 않아요. 금방은 안 되고 그냥 맨 처음엔 당연히 흉내만 내지.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란 게 뭘 배워도 자꾸 하다 보면 요령도 찾게 되고 자꾸 이게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진짜 시원하게 돼버리는 날도 있고 막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지금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작업이에요. 이 마음 공부라는 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 거 이렇게 절대 안 넘어갑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시원해지기까지 하려면 실력이 상당히 붙어야 되니까 연습 더 하시라고. 네. 그 다음 분은 어머니와 동생 셋이서 살다가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나는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나의 의무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바쁘게 해야 하는 일만 하다 보니 자신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계속 살면 내가 과연 행복할까? 막막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면 동생은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익심을 등지는 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다. 예. 이분도 굉장히 이 마음 공부의 원리에 맞게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분이에요. 하려는 분인데, 우리 모두가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것에 이제 부딪히게 돼 있어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뭐 재미있는 것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약간 놀러도 다니고 이런 게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숨 막혀. 그러니까 어떤 삶의 활력소로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거는 해주라 이 말이에요. 단지 자제력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적절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서 그냥 계속 전진해버려. 그러면은 그게 활력소가 아니라 이제 망하게 만들어.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 그냥 그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가 계속 재밌는 것만 보고 계속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진짜 해야 될 거 다 놔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상당한 힘을 갖춰서 그런 거를 이제 적절하게 하는 그게 일단은 이제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당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하는데 막 일에 파묻혀버려.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이 일에 보람을 찾으려면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까 말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내가 요리를 하는 일을 해서 월급 받는데 그냥 퇴근 시간만 보면서 요리 만들어. 그러면 일에 보람이 없지. 그게 그냥 매일 쌓여. 그럼 스트레스 막 쌓여. 유일한 희망은 휴가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이것을 마인드를 돌려놓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정상적인 직업이라면 자기 직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배품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 정서적인 거를 자꾸 일깨울 필요가 있어요. 그걸 또 잘해야 되고, 이게 공익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사실 정신없이 일할 때가 많아요. 우리 뭐 교무님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근데 이게 깨달음의 높은 수준이 뭔가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 그런 사람은 진짜 깨달은 사람이고, 이제 아직 수준이 낮은 우리들은 가끔씩 그래. 가끔씩 그렇고, 많은 경우 열심히 일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제 그 수준에서, 사실은 그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 그 수준을 높여나가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 그 수준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은 아까 말한 그 숨 막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자기도 편안하게 놀기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자기를 잘 살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봐가지고 그걸 이제 불공이라고 하는데, 자기 불공을 또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가야 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디 방법 알았다고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좌선의 방법을 알았어. 그러면 그냥 바로 돼? 연습 많이 해야 돼.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연습을 많이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하나만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고 그것을 지키고 싶어요. 나의 의견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어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거절과 의견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 제가 볼 때는 내가 말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고 싶지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거절하고 의견 전달하고 싶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같아.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되게 힘들죠. 사실은. 또 이렇게 막 부탁하는데 우리가 또 이제 많은 경우에 좋은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이게 거절을 못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자기가 감당을 못 해. 다 받아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중해지면 당연히 줄여야지. 그럼 결국은 어느 포인트에서든 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절할 용기가 있어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의 하나예요. 거기서 거절을 못해. 그럼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를 잘 못한 거야. 그럼 결과가 나빠지겠죠. 당장은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지만은 내가 점점 무너져 버려. 그런데 어느 선에서 거절할 것이냐 하는 그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선을 너무 뒤로 잡아버리면은 자기가 그냥 다 무너진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간 다음에 거절해. 너무 늦어. 근데 또 너무 일찍 거절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일찍 거절해. 그럼 자기는 안전한데 이제 자기가 이제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이제 요게 정말 적절하게, 그리고 거절할 때도 참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 하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피해. 뒤로 피해. 그게 무서워, 그렇게 하기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쌓여서 자기가 그냥 감당 못해서 무너지니까 요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에 그런 게 다 포함됐다는 걸 아시고 이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지 알아. 그러니까 이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 할 일을 잘하는 공부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 중도예요, 중도. 중도가 뭐냐? 적절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좋은 일이지. 근데 중도에 어긋나게 너무 많이 그냥 다 오케이 해버렸어.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또 중도에 어긋나게 너무 쉽게 막 거절을 해버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다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중도를 어떻게 잡냐?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감각을 익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아 이건 아닌데 약간 더 했더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니 앉아. 그 감각이 자꾸 익혀져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 연습을 더 고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질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듣다가 혹시라도 듣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얘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손 들고 질문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8단의 분이 질문하셨는데, 조언은 어떤 때 해야 할까요? 이번 훈련에서 회화 시간에도 그렇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무언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조언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부탁하거나 내가 상대방의 불편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맞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삶을 통해서 직접 배워야 더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주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지적 허영심보다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조언을 잘하기 위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뭐 자기가 답을 거의 다 써놨어요. 이렇게 위하는 마음, 도와주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나는 도와준답시고 했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지가, 저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 생각에 나는 도와준답시고 했을 때 이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조건은 갖춘 거예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하는 거.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너 하나 가르쳐 줄게. 막 이런 오만함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내가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추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되나? 하는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때 잘 보는 게 여러 가지를 봐야 돼. 그 사람이 도움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때는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진짜 맞는가? 이것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보고,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단의 교우가 질문했는데, 온전하고 비워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드는 생각들이 망념인지 지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질문이에요. 성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이 질문이 어떨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하는 건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어. 제가 생각이 엄청 많은데 경계를 당했을 때 너무 큰 경계는 좀 현실을 외면하다가 나중에 엄청 힘들었을 때 이제 그때 다시 생각을 해 가는 도중에 이거지 하고 이제 온전해지는 경험을 했는데, 이 생각들이 망념인지 지혜인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이사를 3번을 하면서 이제 다른 제 가족들을 도와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다가 뭔가 이제 가족들이 당연하게 저를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요란해졌는데 근데 이거는 원래 처음에 그런 미안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지 하고 이렇게 온전한 길 찾았다가 그 과정에서 드는 생각들이 좀 망령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도달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날짜가 흐르면서 이런 생각도 나오고 저런 생각도 나오고 할 때는요, 그때는 이제 지혜로운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는 사실 어디에 집착이 돼가지고 결국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올 만한 그런 막 생각들 있잖아요. 막 미워해버리고 그냥 막 집착해버리고 하는 막 그런 생각들. 그런 거는 이제 지혜가 아니고, 지혜라는 거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다 좋게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떠오른다거나, 그리고 또 그게 이해가 된다거나 막 이런 거는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그럴 때는 중요한 거는 가다가 어떤 생각이 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딱 당하는 순간, 뭐 이사하는 걸 내가 막 도와주다 보니까 뭐 이게 지금 나만 일하고 있네 이거 막 그때 이제 열 받을 때 그때 그냥 열 받을 게 아니라 일단 스톱해야 돼요. 일단 스톱. 아까 분별을 놔라. 나만 일하면 안 돼? 나만 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일단은 그 분별을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 일하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거기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그 화가 나는 거가 멈춰지면서 못마땅해 하는 마음도 멈춰지고 이제 미워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도 스톱이 되고, 모든 게 스톱이 되면 그냥 이거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스톱한다고 딱 스톱되는 게 아니라니까. 찌꺼기가 남아요. 우린 항상 뭔가 찝찝해. 뭐 온전히 회복한 것 같아. 뭐 마음속에는 살짝 이게 있어요. 항상 싫어. 그냥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건 공부 과정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까지도 찌꺼기까지 싹 놓아지려면 연습 많이 해야 된다니까.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진짜 깨끗하게 이렇게 놓아지는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 번 그렇게 됐다고 막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그 수준이 올라가면서 실수하고 성공하고 실수하고 성공하고는 계속 가요. 어쨌든 계속 가는데 이게 성공하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온전 생각 취사에서 중요한 건 그거를 당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건 거기 요란해져서 동하는 순간 끌려 들어가지 말고 딱 멈춰라. 그게 온전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연습 많이 해서 시원하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 수준이 그렇구나. 우리 악기를 할 때도 무슨 피아노를 치나 뭐 기타를 치나 이럴 때 맨 처음에 배운 사람들은 소리가 깔끔하지가 않아. 근데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리가 깔끔해. 근데 그건 그 사람 실력이라니까. 근데 처음 할 때 자기가 지저분한 소리가 난다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연습을 더 많이 해야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3단에 또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과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과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이 필수라고 많이 들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울기 말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교무님이 알려주시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 요 질문하신 분 어디 계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지 조금 예를 들어서 해줄 수 있어요? 대학교 1학년인데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안 울어요.
했던 버릇이 있어서 계속 앉아서 열심히 엉덩이 공부법이라고 해서 공부했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시간은 짧고 해야 하는 공부량은 많은데 제 머리가 뭔가 그걸 안 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과부하도 많이 오고 아 진짜 이걸 포기할까? 이런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친구들이 약간 옆에서 조금만 위로를 해줘도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간호학과는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해소법을 많이 궁금을 해서 여쭤봅니다. 그렇구나. 여기 본인이 누군지 안 밝힌 사람이 있고 밝힌 사람이 있어요. 익명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나 아예 안 쓴 사람들은 이제 누군지를 아예 모르니까 그거를 싫어하면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름을 쓰신 분들은 이제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 쓴 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질문을 봤을 때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제 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쓰는 게 또 좋은 면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장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알아서 하시고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지난 그저께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냐? 그저께 말씀드렸나? 요것이, 제가 볼 때 방금 말한 그 예는요, 이제 막 내가 하기에 너무 버거운 어떤 것이 나한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 해낼 것 같아. 그때 이제 자괴감이 들고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서러운 거거든. 그래서 막 너무 서러워서 힘든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막 책임자가 막 야단치고 막 욕하고 막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고, 이건 그런 식의 스트레스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에 대한 이거는 똑같은 스트레스를 하더라도 그냥 모든 스트레스가 일단은 조금 쉬어주고 뭐 하는 게 다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원인에 대해서 내가 잘 못하지만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볼 방법을 자꾸 적극적으로 찾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의 근원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 경계인 경우는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보고, 이런 경우도 있어. 자기가 해봤는데 도저히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자기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하는 거고, 그걸 너무 쉽게 또 결단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가 어렵게 이제 해서 진로를 해갖고 왔는데 조금 어렵다고 그냥 관둬? 그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공부법도 되돌아봐서 더 효과적으로, 또 준비도 더 효과적으로 자꾸, 이게 묘유의 용을 삼는 공부야. 그걸 자꾸 해보다가 자기가 해보니까 해볼만 한데? 이러면 가는 거고.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건데,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할 정도가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자, 이거는 참 그렇게 결정 내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했으니까 안 된 거 아니야? 이게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그 양의 공부를 내가 진짜로 못하는가? 아니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요게 이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스트레스가 실제로 없어지든지 아니면 길을 다른 데로 가든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다른 스트레스하고 좀 다르게 해결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7단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은의 은혜 덕분이라 하셨는데, 저는 제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감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더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지.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이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연마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냥 조금 깊이 없이 조금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주제들이 많지.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 얘기한 주제들은요 굉장히 좀 크고 무겁고 깊은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존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세상 천지 만물이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려주게끔 그렇게 우주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고 자연과 거기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거기서 이제 또 그걸 어릴 때 막 키워주는 그 막 동물들도 보면 그게 이 우주의 섭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뭐 원에서 태어났냐 아닌지 그거 이전에 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 돈 몇만 원 주고 서로 받고 뭐 밥 사주고 뭐 이런 식의 은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은혜라고 했을 때 이게 깨달은 자의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아니야. 근데 그걸 지금 가르쳐 줬는데 굉장히 깊은 연마가 필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그 원에서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상관없이 이게 우리 인생과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좀 통찰할 필요가 있는 주제거든. 요거를 조금 이거는 그냥 논리로 뭐 그래서 뭐 이거 감사해야 된다 안 된다 이래 갖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니까 그거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이런 생각을 놓고 가만히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잘 보면서 살다 보면 그게 감사가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게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생각을 돌려서 우리 인생을 살 때 굉장히 인생 기본에 대한 거, 그 기초 위에 지금 올라간 거 말고 완전 밑바닥 기본에 대한 거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거는 요런 그 생각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조금 공부하시다가 다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